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기질 비료와 퇴비의 비교 5번째 시간이에요. 얼마를 주면 좋을까? 유기질 비료와 퇴비와 관련된 동영상을 기존에 4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유기물 함량의 차이가 있었죠. 질의 차이도 있었어요. 효과의 차이도 있고요. 하나는 포대에 구멍이 있고 하나는 포대에 구멍이 없어요. 어떤 분이 댓글에요. 유기질 비료도 포대에 구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요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유기질 비료는 포대에 구멍이 없습니다. 퇴비에만 있습니다. 그 얼마를 줘야 될까요? 이러한 강의는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자꾸 질문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비는 많이 줘야 좋다는데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요 500평에다 5톤 트럭으로 그 막 한 차, 두 차씩 넣은 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거든요. 이야, 저 사람은 돈도 많네.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웬일인지 다른 사람보다 염립적이 심하답니다. 하우스죠, 물론요. 왜 그러지? 퇴비 탓인가? 그래서 제가 퇴비와 유기질 비료는 얼마를 줘야 좋을지에 대한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퇴비 사용량은 누가 정했을까? 퇴비 회사에서 정했다. 농촌진흥청 대학 연구자들이 정했다. 농업인이 정하면 된다. 그냥 알아서 준다. 고민해보지 않았다. 이것은요 오랜 기간 동안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정한 겁니다. 그냥 정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요. 과거에는 농촌진흥청이 수원에 있었거든요. 수원에 있으면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여기에 있는 많은 기술원과 기술센터들이 연구를 하고 자체에서 연구를 했어요. 거의 20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밭은요 이렇게 경운하잖아요. 로타리 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시비를 해요. 과수는 표면에 시비하기 때문에요. 수량에 따라서 양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연구 결과를 포대 뒷면에다 이렇게 써놓게 돼 있어요. 여기 사용량을 꼭 써놓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과다 시비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퇴비 사용량은 대충 얼마일까? 밭하고 원예 작물, 즉 토양을 경운해서 로타리 치는 경우는요 좀 많아요. 30포대, 50포대, 60포대, 물론 300평이에요. 과수는요 표면에만 주거든요. 나무 크기에 따라 어린 묘목은 적게, 또 큰 나무는 좀 많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료 사용량하고 사용 방법을 포대 뒷면에 명시하게 돼 있어요. 이 기준을 벗어나면, 조금 벗어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토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많이 몇 배를 주게 되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비 방법과 사용량이 나온 사례를 볼게요. 위에 있는 것은 기준이에요. 이거 기준이에요. 밭작물은요 30포대 내지 50포대 주게 돼 있어요. 과수는 어린 나무에는 5kg, 큰 나무에는 1포대, 조금 더 줘도 아주 나무가 크면은요. 그래서 밭작물인 경우에는 전층 시비하기 때문에 뿌리를 좋게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잘 섞어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작물이 뿌리를 뻗을 수 있는 위치까지 경운해 주는 게 좋아요. 과수는요, 나무 둥치보다요 둘레에다 심어야 돼요. 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잔뿌리가 많은 곳에 시비를 해야 뿌리가 잘 흡수하거든요. 그리고 토양마다 물이 잘 빠지는 것도 있고 안 빠지는 것도 있고 경사진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 여건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탭이에요. 여기도 보니까요. 많아봐야 60포대네요. 대부분 다 30포대 내지 50포대예요. 저게요. 보통 비료 사용할 때, 퇴비를 사용할 때 쓰는 사용량이에요. 이건 다른 사례예요. 왜냐하면 여러 퇴비 포대를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과수도 어린 나무는 반포대, 큰 나무는 1포대, 밭작물은 많아봐야 60포대 이하.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왜 퇴비는 50 내지 60포대가 이하일까? 그보다 많으면 안 될까? 나 많이 주고 싶은데. 그건 그것 때문이에요. 퇴비에는 양분 표시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대충 보면요, 약 3%의 NPK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법에는 염분은 2%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딱 2%가 되는 건 아니에요. 0.8%짜리도 있고 1.5도 있고 조금 더 높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 과다 시비하게 되면 토양이 악화되고 특히 염류집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시설재배 토양인 경우에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퇴비를 많이 주면 유기물이나 양분을 첨가해주는 득은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염분이라는 아주 못된 놈이 토양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퇴비를 많이 사용해야 토양에 좋다는 말이 떠도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사람들은 퇴비를 많이 자꾸 주라고 할까? 그리고 많이 주면 무슨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까? 자랑스럽게 얘기할까? 그거는요, 퇴비 생산량 때문이에요. 과거에 퇴비가요, 2000년부터, 정확히 말하면 1999년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요, 아주 적게 생산했어요. 퇴비 공장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많이 지원할 때는요, 1년에 3천억 이상 지원을 해요.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급증한 거예요. 퇴비 공장이 많을 때는 1300개까지 있었답니다. 지금 한 600개 있대요. 점이 생겼지? 예. 그래서 퇴비 사용량이요, 계속 늘어난 거예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생산량을 봤더니 91년도에 비해서요 600개 이상 많이 생산했어요. 그런데 생산된 양의 약 70%밖에는 판매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계속 많이 사용하세요, 퇴비를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홍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아도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재고로 쌓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유기질 비료는 얼마를 줄까? 유기질 비료요? 유기질 비료도요, 그냥 원리만 잘 하시면 돼요. 양분은 퇴비보다 2배가 조금 넘어요. 유기물 함량도 2배가 조금 넘어요. 염분은요, 비료법에는 0.5%라고 정해져 있지만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양분이나 유기물 함량이 대충 퇴비보다 2배 내지 3배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비량도 2분의 1이나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유기질 비료거든요. 유기질 비료는요, 모든 비료 포대에 이렇게 써 있어요. 10포대 내지 15포대. 근체류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이런 건 있죠. 그렇지만요, 유기질 비료도 과다 시비하면은요,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나 유기질 비료는 항상 비료 포대 뒤에 있는 사용량과 사용 방법을 지키셔야 돼요. 자기 토양보다 조금 많이 준 건 괜찮아요. 자기 토양에 맞게끔요. 적게 준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주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퇴비는 30포대 내지 50포대죠. 근데 유기질 비료도 유기질 비료는 유기물 함량도 퇴비보다 2배가 조금 많아요. 양분 함량도 2배가 좀 많아요. 염분은 거의 없어요. 비료법에는 0.5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의 사용량은 퇴비의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다 비료 사용량은요, 화학비료, 무기질 비료도 마찬가지로 다 과학적인 근거와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퇴비 하시는 분은요, 막 양이 많이 주라고 막 하고 싶죠. 그렇지만 거기에 의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할게요. 비료 포대 뒤에 있는 이 사용량, 사용 방법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걸 평균 낸 거예요. 자기 밭에 맞게끔 조금 가감하는 건 좋아요. 퇴비를 많이 주게 되면 염류집적 원인이에요. 과거에는 화학비료가 염류집적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대 뒷면 사용법 및 사용량을 꼭 지키시고요. 토양이나 작물이나 사람이나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요 오히려 더 손해예요. 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비로도 반드시요, 포대 뒷면의 적정량을 기준으로 가감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